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공동육아 어린이집 1년 후기를 정리해봤어요. 저희 아이는 32개월 가정보육을 거쳐 33개월대 어린이집을 처음 가게 되었고, 가까운 가정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어서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다가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는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제가 추구하는 육아 가치관과 잘 맞아서 보내게 됐어요.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 방식이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형식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를 실제로 1년 동안 보내보니 부모 입장에서 느낀 장단점을 다뤄봤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요. 일단 공동육아 어린이집 개념을 설명하자면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나만 내 아이를 책임감 가지고 키운다기보다 내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 아이들, 남의 아이까지 함께 키우는 것을 지향하고 부모와 어린이집 그리고 각종 사회 공동체가 육아의 책임자로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도모해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에 따른 용어들이 좀 있는데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공간을 터전이라고 하고,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사회 공동체들, 예를 들면 복지관이나 각종 조직들을 마을이라고 해요. 이렇게 마을 전체가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공동육아를 통해 아이들이 나 위주로만 생각하고 자라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공동체적 사회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통해 서로 보완해주고 지지해줘야 된다는 것도 배우고, 사회 공동체도 경험하면서 여러 방면의 사회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곳이다 보니 요즘 이슈가 되는 4세고시나 7세고시 같이 유아기 때부터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들이 오는 것 같아요. 또한 이 가치를 어린이집과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부모님들도 많아서, 보통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조합원을 이뤄서 어린이집에 다닐 때 조합비를 내고 적극적으로 회계부터 행정까지 참여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함께 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아이가 다니는 곳은 똑같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이긴 하지만 법인기업이라 조합비가 따로 없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행정 업무도 선생님들이 다 하셔서 똑같이 공동육아 개념은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다니면 사교육은 못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기관마다 다르고 저희 어린이집은 그런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략적인 시스템을 설명했으니 이제 지난 1년간 아이를 보내봤을 때 실제로 느꼈던 장단점을 다뤄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아이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환경인데요. 오전에 특별활동이 있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다 같이 논의하고 결정해서 오전에 어떤 활동을 할지, 마을 내에서 어딜 갈지 정하는 방식이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고, 또 아이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라 더 잘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날은 한 친구가 같은 활동을 다음날 또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머지 친구들도 이에 동의해서 전날과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장점은 통합교육인데요. 지훈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2세, 그리고 만 3세에서 5세가 형님반, 동생반으로 나눠져서 생활을 해요. 사실 어린이집이 통합교육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고 해서 등원 전엔 통합교육을 우려하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런 염려가 무색하게 통합교육의 단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생반은 한 달에 한 번 어울림 마시를 통해 형님반이랑 같이 오전 활동을 하게 되는데, 또래나 동생들하고 있을 때는 주도하는 역할이 되기도 하지만 형님들하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챙김도 받고 형 누나가 하는 놀이들도 어깨 너머 따라하기도 하고, 어쩌면 더 다채롭게 사회성이 길러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엔 저희 아이처럼 외동도 많고, 외동이라고 하면 흔히 갖는 편견이 양보나 배려를 못하고 이기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에서 형, 누나, 동생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하고 있으니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형님반은 동생반이랑 활동하는 어울림 마실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0513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공동육아를 졸업하고 초등학생이 된 형 누나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요리도 하고 이렇게 형 누나들이랑 할 수 있는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니 통합교육의 단점은 사실 모르겠고, 그렇다고 또래가 없어서 또래랑 노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동생들이랑 놀 때는 자신감도 생기고 형님들이랑 놀 때는 더 표현력도 풍부해지면서 통합교육 때문이라도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선택할 이유가 다분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특히 통합교육의 장점 때문에 내년에 지훈이는 유치원에 안 가고 같은 어린이집 형님반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마지막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같이 키우고자 하는 어른들의 태도가 이 어린이집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앞서 설명했듯이 저희 어린이집은 조합원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행정 업무를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특별하게 방모임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한 달에 한 번씩 반 아이 부모님들과 담임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이들이 터전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듣고 부모님들은 각 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나누고 요즘 아이들의 발달에 따라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기를 먼저 경험해 본 선배 부모님들이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아이들 관계에서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의논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도 해요. 이런 방모임이 있다는 게 내 아이가 크는 것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같이 성장하고 있구나도 느껴지면서 그 아이들한테도 애정이 생기고 부모님들하고는 아이를 같이 키운다는 생각에 동지애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또 선생님들은 1년에 2번 있는 전국에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선생님 워크숍을 통해 어린이집의 방향성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른들의 태도가 아이들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데 관심을 많이 보이니 공동육아 어린이집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본인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시스템 특성상 부모님들하고나 선생님들하고 잦은 교류가 있기 마련인데 어린이집을 단순히 육아를 대신해주는 서비스 기관 정도로 생각하면 생각을 나누는 자리며 그런 것들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서 부모의 성향에 따라 조금 부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다른 단점은 보통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바로 집 앞에 없어요. 저는 지방이라 먼 거리도 아니지만 라이딩을 오래 해서 보내는 수도권 부모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지난 1년간 굉장히 만족했고 어린이집이라는 기관 개념을 떠나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훈이가 내년엔 형님반으로 가는데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